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식물의 정신세계입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는데요. 식물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식물이 인간의 감정을 캐치한다. 의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식물은 반응할 수 있다.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백스터라든지 이런 그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인식들이 이제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서 식물이 생각을 하고 또 식물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고 또 누구나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실험 방식과 그 탐지기 기술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여러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또 바톤을 이어받아 또 구체적이고 또 다른 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은 이 식물이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식물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식물하고 우리와 그 다음 딱 그걸 넘어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 궁금증을 풀어간 기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소뱅이라는 사람인데요. 소뱅은 전기기술자, 단순한 전기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스터의 이론들을 보고 자기도 이제 몇 가지 따라 해봅니다. 해보고는 정말 이제 반응하는 식물을 보고 자기는 이제 전기기술자니까 이 전기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어떤 뭐 물건을 움직이는 전기적인 원리에는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식물을 응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이건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해보기도 한 거였는데요. 장난감 기차를 식물을 통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에너지원으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식물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종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소뱅 직접 자기가 자기 몸에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을 인간의 감정을 읽게 되니까 그 식물이 이 실험자 소뱅이 전기가 이렇게 몸에 전류가 흐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그 느낌으로 이 식물과 연결된 스위치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 스위치가 작동되면 이제 기차가 움직이는 거죠. 전기기차가. 근데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자기도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전기를 자기 몸에 흐르고 깜짝 놀래야 되니까 쇼뱅도 힘든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전기가 왔다 하는 생각으로. 전기가 한번 해봤던 느낌을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스위치가 작동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발견을 어떤 물건과 또 효용적인 가치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점점 기술은 좋아져서 다른 분야들도요. 자기 전 세대 백스터보다 100배는 더 민감한 여러 가지 이제 반응 기계죠. 이런 것들로 이제 잎사귀를 스위치로 또는 뭐 온도 조절 장치 또는 조명 조절 장치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는 집에 있지 않아도 요즘은 뭐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또는 인터넷 통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나가기 전에 자동차 시동을 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 식물을 이용해서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죠.
이 원격 조종 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장치도 이제 개발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이나 충격 같은 거, 쇼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기쁨이나 즐거움 중에서 이 그런 걸로 반응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실험하는 자체도 쉽고요. 감정이 있으니까 식물도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나 즐거움에도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문제점은 사랑을 주는 행위인데 이거는 그 실험자의 그 능력 차이에 대해서 이 결과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도 지치기도 하잖아요. 피곤해지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계속 실험 기구로 돌리면은 이게 일정한 기계가 나오는 일정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에 반응한다는 거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기쁨,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자가 그 자기의 이제 그 부인과 성행위를 하는 거죠. 성행위 섹스를 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거기에 이제 오르가즘이 막 최고치에 달했을 그 당시에 그건 이제 고통과 충격만큼 강렬한 아마 그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물이 읽어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실험들의 한계점이 늘 일관되고 그리고 또 명료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좀 많은 거죠. 아무래도 딱 그 우리가 전기 시설처럼 이 의외성과 동치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내 생각만 읽으면 되는데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전파들과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간섭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테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가 위험했을 때 위험 감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식물을 집에 둬서 그 식물의 데이터를 읽으면서 내가 위험해졌나를 제3자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위험하지 않은데 식물은 반응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못 느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야생동물이 집에 들어왔다거나 뭐 자기가 뭐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옆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연결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이 너무 강렬한 에너지가 오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면 아직까지 인간이 그 반응의 결과치를 그래프로 그려진 그 결과치를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품화 시킨다거나 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이 쇼뱅뿐만 아니고 이미 이런 세상들이 펴져서 미국 정부나 또 공업청, 이런 그 육군, 해군들의 각기 뭐 이런 또 전문 또 실험자, 이 식물과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뭐 미 해군의 버드라든지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퍼졌기 때문에 일본의 하시모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하시모토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의 감정을 식물이 그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식물이 인식하고 사람의 느낌을 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꾸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이 그래프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식물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를 한다면 거꾸로 인간이 식물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식물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에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뱅은 결국 사제 소품을 받게 돼요. 이 약간 종교적 이 초자연적인 모임의 종교 뭐 이런
종교라고 하기에는 그 과학적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결국 이제 사제 소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이 사람 그 실험자의 능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쇼뱅의 경우에는 초자연 심령과학 사원이라는 데서 사제 소품을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열렬한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정신조절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혐오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그 특허를 얻은 발명 13호라는 게 있는데 이름을 붙인 가장 이런 자기가 이렇게 그 자부심을 느끼는 이 실험마저도 발표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가 생각에 의해서 유도되는 미사일로 발전시킬까봐 그렇게 개조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발명을 감추게 되죠. 소뱅은 왜 이렇게 이 사제가 되고 자기 이제 기술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전기 기술자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전자기장 영역의 바깥에 있는 어떠한 힘과 에너지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뱅은. 그러한 것들을 수련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데 있다. 즉 지혜와 사랑 그리고 삶의 연속성에 대한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쇼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이제 또 다른 연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물과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주와의 교신을 이제 더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로 가는 거죠. 대부분의 실험들이 다 지구상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로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연찮게 우주와의 교신이 가능하다. 식물이 이 베이스가 된 생체 신호로서 우주와의 교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가 또 한쪽에서는 또 커지기 시작합니다. 로렌스라는 사람 역시 이 기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여태까지는 집에 있는 화분이나 이런 식물, 관엽 식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식물이라면 더 그러한 능력이나 그 민감도가 더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이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큰 이제 사막과 같은 곳, 사람의 문명이 먼 곳, 그래서 주변에 간섭받을 전자기파 같은 것이 많이 없는 곳, 이런 곳으로 가서 식물을, 거기에 있는 야생에 살아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 사람의 차이점은 식물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그것을 그래프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전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물의 조각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잎이라든가 식물의 조직을 사용해서 그것을 그래프 대신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 대신 소리로 이제 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 아마 일정한 이렇게 잡음 같은 소리로 그러다가 신호가 잡히면 소리가 어떤 소리의 일정한 리듬이라든지 강약 같은 음정의 고하 같은 그런 소리로 이제 그래프를 대신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쪽 나무와 이쪽 나무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면 연결도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큰 원통형으로 그냥 방향만 이쪽에 있는 그 식물의 조각이 저 멀리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원통형 망원경 같이 생겼는데 원통형으로 그쪽을 이제 저기를 봐라 하는 식으로 그 대상이 되는 나무에는 하얀 천을 둘러두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보여진 실험 대상체의 그 상태를 이 식물의 조각이 읽어낸다라는 아주 쌈박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이제 실험들을 계속해 나가다가 점점점 멀리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실험 방법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밥 먹다가 그냥 그 원통 그 형을 이제 보통 나무에다가 쏘고 있었는데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하늘로. 근데 한참 밥 먹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교신되는 소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소세지에 이렇게 소세지를 찝어서 그거에 반응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소세지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라는 생각과 함께 반신반의하면서 또 외부 이 아주 먼 거리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주위에 어떤 간섭으로 되진 않나 싶어서 그 사막에 가서 주위에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비추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테스트에 성공을 하죠. 어떠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생체적인 이 식물의 조각이 뭔가 신호를 받고 있다는 것, 그 신호의 존재 또는 신호의 그 근본이 뭔지, 누가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온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디 부위를 비추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소리가 들리고 신호가 오고 이런 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로렌스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그 출처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별들 간의 교신 신호가 포착되었다. 생체 감지기에 의해 수신된 것으로 보아 그것은 분명 생체형 신호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전자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 장비들은 전자기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었다.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해 보았으나 장비 자체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별들 간의 신호를 수신해 보고자 하는 실험은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면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인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 현상은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각곳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발견한 이 기록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전 지구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이런 실험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생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호들이 이 생체적인 감지기 이런 게 필요한데 이 현재의 전자공학은 이 분야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생체 신호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전자기장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전자기기를 이용한 이 어떤 기구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19세기부터 이 쭉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 늘 있어 왔던 방법으로 전자파를 이렇게 쏘아 보내서 우주의 어떤 소리를 듣고자 하고 그리고 나의 신호를 외계 생명체에게 보내고자 하는 노력은 이 식물 쪽을 떠나서도 계속 해오던 거였고 지금도 발전해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자기파가 주는 한계점, 이게 어떤
행성 간의 어떤 먼지라든지 전자구름을 통해서 통과하지를 못하고 딱 흡수되거나 깨져 버리는데, 이 식물, 이 생체적인 에너지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뚫고 간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실험에 있었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영역 안으로도 이 식물은 그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그런 증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체 컴퓨터 같은, 생체 감지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로렌스가 이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의 말을 이제 상기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지식의 물줄기는 비기계적인 실제를 향해 흐르고 있다. 우주는 위대한 기계라기보다는 위대한 사고로 보여진다. 생각으로 보여진다. 정신이란 물질의 세계에 우연히 끼어든 것뿐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 오히려 정신이 이 세계의 창조자이자 주제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로렌스는 여러 분야를 또 연구를 하고 했지만, 로렌스가 제기한 그 주요 연구 과제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감지기와 에너지 변환기로서의 역할을 식물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둘째, 식물을 특정의 대상이나 이미지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 이른바 초감각적 지각 능력은 입증될 수 있는 건가? 네 번째, 과학이 밝혀놓은 35만 종이나 되는 식물 중에 어떤 것이 전자공학적 관점에서 가장 유망한 식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때 한참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식물의 씨앗에 이 곡물에 음파나 초음파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확량을 늘리는, 또 발화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당시 미국 농무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에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 로렌스는 이제 그 초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씨앗에 자극을 주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작물 전체에다가 이제 특수한 신호를 보내서, 그때 이제 이미 화학비료나 농약 때문에 미국은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지금까지도 그 잔재 농약이나 비료 때문에 환경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약간 이제 그 기술자에서 철학자로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 유기원예와 유기농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어린 시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나무들과도 친구가 되어 마치 조지 엘리엇이 꽃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구나 하고 노래했듯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았었다. 그런데 식물들은 그저 자라기만 할 뿐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제2의 소년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식물에 관해서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어린이로, 소년기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주적 존재가 아닌가 싶다. 무기질의 세계였던 태고의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바꿔놓은 그들의 재간은 거의 완벽한 마법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보아왔던 태도를 청산하고 교신 현상을 포함한 식물의 반응을 전통 물리학의 세계로 끌어들여 증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하드웨어를 이제 제작해 보겠다는 열망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렌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크게 2가지
큰 물줄기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식물 생산과 관련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식물 생산을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우주로 나가서 교신을 해보지 하고 싶다라는 이런 두 가지 크게 나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주를 향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주를 향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로 이 식품, 이제 식량 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더 크고 더 먼 목표를 선정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렌스는 어떤 그 우주선 같은 그런 하드웨어 제작을 해보겠다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는데, 콜럼버스의 범선인 산타마리오가 이제 처음에 이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 산타마리오가 지금은 쓸모가 없잖아요. 금방 쓸모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로렌스의 연구에도 수십만 광년이나 떨어진 먼 곳과의 즉시 교신을 할 수가 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우주선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적당한 전화번호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화번호의 유능한 교환수 역할은 식물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게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렇게 발달되어 왔던, 이게 지금은 더 발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 이 책은 거의 한 60년대부터 한 10여 년간의 그 과학적인 발견,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50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고, 또 여기에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책들을 뒤에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이유와 이제 설명들이, 그리고 아쉬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화 자체가 빠른 성과를 원하고요. 투자 대비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뽑아야 되는, 그것을 선호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왜 2020년 이러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랬던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 인터넷, 인공지능, 뭐 이런 전자기기, 이런 거는 또 이쪽으로 아주 극으로 닿는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과학적인 발전도 점점 필요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식물에 대한 연구도 그런 방향에서 밀려났던 거죠.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무시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지구 환경이 문제가 되고 점점 그 한계치에, 또 기술의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식물의 정신세계를 통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연구가 점점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